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70대 시어머니가 4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퇴직금까지 빼돌린 뒤 손녀를 앞세워 법정에서 시어머니를 가해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김복순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아들 현수만 잘 크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있었어요. 아들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급히 달려갔습니다. 주소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하 고시원이라니? 제 아들이 대기업 과장까지 했던 아들이 말입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건 쓰러져 있는 아들이었어요.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고요.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혈당 쇼크라고요. 며칠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병원비가 나왔는데 현수 통장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결정했어요. 수산시장 가게 전세 보증금을 빼기로요.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 전부였죠.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병원에서 깨어난 현수가 제 손을 잡더군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대요. 그러자 며느리 유진이가 당황해서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유진이는 오피스텔 명의를 자기 언니한테 급히 넘기자고 했답니다. 언니가 금융권에서 큰돈을 굴리는데 지금 당장 명의를 빌려주면 급한 유동성 위기를 막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요. 현수는 워낙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니 자기도 모르게 아내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명의를 넘기자마자 유진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현수가 집에 가려고 하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대요. 그 오피스텔엔 현수 퇴직금 전부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탠 돈도 있었고요. 전부 다 날아간 겁니다. 유진이한테 전화해보려 했지만 번호를 다 차단했더라고요. 손녀 미나도 못 만나게 했고요. 저는 현수를 시장 근처 빌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따뜻했어요. 매일 아침 죽을 끓여주고 반찬을 만들어줬습니다. 현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다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말했어요. 밤마다 현수가 악몽을 꿨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곤 했어요. 제가 손을 잡아주면 그제야 다시 잠들곤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현수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등기 우편이 왔어요. 법원에서 온 거였습니다. 뭔가 싶어서 뜯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언니 최강자가 현수를 사기죄로 고소했더라고요. 고소장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피고인 이현수와 그 모친 김복수는 공모하여 명예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명예 이전 자체를 한참 뒤에 알았는데요. 형사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어요.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죠. 법정에 들어섰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뼈를 파고들었어요. 유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저를 보는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이 측 변호사가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현수와 제가 공모해서 명예대여 대가를 챙겼다는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돈 받은 적 없다고 소리쳤어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앉았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현수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지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유진이는 이미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사기죄 유죄 판결이 결정적인 유책 사유가 됐죠. 민사재판 날이 왔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 양육권을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유진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세련된 목소리였지만 눈빛에는 저를 향한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아니, 차가운 승리감만 있었죠. 유진이는 제가 항상 자기를 못마땅해 했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며느리로 잘 대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줬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나가 증인석에 들어왔어요. 제 손녀 미나가요. 아이는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미나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할머니가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했고, 단 거 사달라고 하면 화를 냈다고요. 가끔 소리도 지르셨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나가 어렸을 때 당뇨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단 음식을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유진이한테 말했던 겁니다. 미나한테 사탕이랑 초콜릿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나는 엄마가 우는 걸 봤다고도 했어요. 할머니 때문이라고요. 민사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은 참혹했어요. 현수의 형사 유죄 판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대부분이 유진에게 넘어갔어요. 양육권도 빼앗겼고요. 법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수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물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현수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엄마가 있어서 참았다고, 엄마 때문에 살았다고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이면서 실컷 울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이는 미나를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켰더라고요. SNS에 사진을 올리더군요. 행복한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딸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미나가 많이 컸다며 자기가 못 알아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수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화면이 멈췄어요. 기사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부동산 위장 증여 일당 검거, 수십억 대탈세 혐의라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최강자였습니다. 유진이 언니요. 손이 떨렸어요. 선수를 불렀습니다. 선수가 달려와서 기사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최강자가 조직적으로 부동산 위장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수십 건이 넘었어요. 명의를 빌려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안 낸 거죠. 현수 명의로 된 오피스텔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시작했대요.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최강자는 구속됐고요. 며칠 뒤 형사 한 분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 맞냐고 진술서 작성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현수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분으로요. 저는 용기를 내서 유진이를 찾아갔습니다. 명문 아파트 단지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고 비싼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집 처음부터 계획한 거냐고요. 유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애 키우고 일했다고, 현수는 무능했다고 했어요. 친정에서 평생 돈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다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기회를 줬대요. 명의만 빌려주면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버렸냐고, 미나한테 거짓말을 시켰냐고요. 유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현수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현수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면접교섭권 소송과 위자료 청구요. 조작된 인감증명서, 증거도 확보했고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가정법원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친의 친권 행사의 편향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주 양육권을 부에게 판결합니다. 현수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거였어요. 아이는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나가 현수를 낯설어 했어요. 현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미나를 안아줬어요. 미나야, 이제 아빠 할머니랑 살 거야. 괜찮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나가 밤마다 울었거든요. 외할머니를 찾았어요. 현수는 매일 밤 미나 곁에서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할머니한테도 보여줄래? 저는 미나와 함께 요리도 하고 시장 구경도 다녔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현수가 미나를 재우면서 말했어요. 미나야, 아빠가 너한테 많이 미안해. 이제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할게. 미나가 현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정말 진짜로 아빠가 지켜줄 거야? 그럼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 미나가 처음으로 현수 품에 안겼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재판은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유진이의 접근 금지 가처분도 결정됐고요. 더 이상 미나한테 연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미나는 중학생이 됐고요. 아이는 밝아졌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생활도 잘했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왔어요. 안에는 낡은 실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미나 첫 돌 때 유진이가 만든 거였죠. 편지도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끝에 남은 건 자기 잘못뿐이라고 미나가 행복하게만 살아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팔찌를 들여다봤습니다. 실이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미나가 성인이 되면 전해줄 생각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미나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글로 쓰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나한테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수산시장에서 40년을 일한 얘기, 현수를 키운 얘기, 유진이와 있었던 일들까지요. 미나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제목은 상처를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현수한테 말했어요. 이제 다 한 것 같다고, 할 일은 다 했다고요. 어느 봄날 밤 꿈을 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요. 옆에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천안한 얼굴이었죠. 제게 고개를 숙이더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유진이를 안아줬습니다. 40년 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미움과 원망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제 방문을 열었어요. 저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미소를 띤 채로요. 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납골당 묘비에는 미나가 쓴 문구가 새겨졌어요. 우리 가족의 빛이 모든 시간을 감싸 안은 사람이라고요. 미나는 제가 떠난 뒤에도 글을 썼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몇 년 뒤 미나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하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미나는 서랍에서 그 낡은 실팔찌를 꺼냈습니다. 엄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다고요. 결국 제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다시 일어섰고 니나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 사랑이 하은이한테까지 이어졌죠. 저는 평생 수산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아들과 손녀가 행복하니까요. 인생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미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위로받았대요.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